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컴퓨터 언어 공부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어떤 것을 조금 했었냐면은 인구 소멸 위험지대. 그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도니까, 자 먼저 지도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지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그 조사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부근을 제외하면은 사실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뭐 상당히 뭐 인구가 그 많이 소멸돼 있죠. 이미 소멸되어 있는 것이 뭐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그 마늘 뭐 의성 마늘로 해서 이제 마늘로 유명했던 여기 인구가 소멸되니까 여기다가 쓰레기산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지금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준이니까 2000 뭐 202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00 인구 소멸 2020년 인구 소멸 예정 지역 2020년. 여기 뭐 상당히 진행돼 있죠, 이미.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군. 평창, 양양, 강원도도 정선, 영월. 여기 지금 경기도, 서울, 경기 빼놓고서는 지금 거의 상당 부분이 인구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혹시?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나는 그게 더 신기해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런, 무슨 뭐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게 더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됩니까? 자, 지도로 다시 와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분의 1, 절반 정도가 지금 요 정도 되는 면적에 지금 전부 모여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보면 뭐,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남한의 면적의 한 뭐 6, 한 8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돼 보이죠. 이제 여기에 한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거겠죠. 더군다나 뭐 서울의 경기에는 그래도 좀 면적이 있는데 비해서 뭐 이 서울에 지금 아주 초고밀도죠. 서울 인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서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 좀 개발을 이제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해 보면은 제가 1994년도인가 그때 서울에 처음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서울이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약간의 낭만도 좀 있어 보였고 그 뭐 서울 올라가서 공부한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 보면 불편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한 몇 개월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 가족이라든가 직장의 일이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이 지금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살기 불편해질 정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반면에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는 지금 면적이 이렇게 넓거든요.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도 아마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 중에 한 도가 강원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아주 산지로 대표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이 북한에는 지하 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천연 자원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한국은 지하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강물이 막 흐르고 온 지역이 이렇게 숲이 울창하고 이런 곳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자원이 아닐까 저는 제가 어제 어떻게 그 북도와 고속도로를 조금 다녔냐면은 어제 이제 운전을 한 300km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대충 이렇게 양양공항으로 갔다가 그 인제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뭐 인제 쪽으로 갔나요? 인제 스피디움 쪽을 한번 들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양양 쪽 거기 이제 죽도 쪽에 가보시면은 거기 이제 젊은 조금 20대 30대 층들이 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영화로 잠깐 찍으려고 그 부분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죽도 서핑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그 독립영화 비슷하게 나온 영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요. 이미 뭐 유입될 만큼의 유입은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평창으로 갔습니다. 제가 평창에 자주 좀 들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평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대충 아마 한 350km 정도 운영하지 않았나.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뭐 식사할 기분도 잘 안 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논스톱으로 계속 이렇게 했더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내 일대를 벗어나니까 전부 다 뭐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뭐 그래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더 안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 강원도만큼은. 사람이 오면 어쨌든 환경은 다 파괴되니까. 강원도가 그나마 청정 지역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구가 많지 않아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청정 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인구가 고루 분포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생활의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까 그 인구 소멸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학교, 병원, 뭐 약국, 각종 편의 시설들, 상점들 이런 곳이 없어지면은 이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곳,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풍조가 이번에 제가 그 의학계 파업을 보면서 좀 놀란 점이 뭐였냐니까 그래도 의사분들 하면은 물론 뭐 일부의 문제였지만 저는 다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여기 뭐 이 지역에서도 그거와는 무관하게 뭐 각종 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좀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 그 인간이란 것이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뭐 살아가는 것인데 조금 그 유리한 그 직종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무기 삼아서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가도
뭐 정말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뭐 보상 체계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교육이 과연 어디로 우리 때하고는 또 달라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30대, 20대, 30대 후반에 이제 미혼자들, 뭐 저도 이제 결혼을 못했는데 저는 이게 사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재수 생활, 군대 생활, 그리고 또 자영업 이게 이제 이런 직종을 하다 보면은 사람 만날 기회가 정말 적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TV라든가 이런 것마저 안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상 물정이 정말 어둡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결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조금 알만한 사람들도 아주 황당하게 사기 결혼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저기 헛똑똑이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기 결혼을 당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정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전인데 정보가 상당히 어둡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딱 직면해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자기 개발과 뭐 경제적 향상이란 것도 어차피 인간이 뭐 요즘 100세를 산다고는 하지만 젊어서 100세를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서 100세를 사는 걸 텐데 그럼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많고 뭐 성공도 어디 자기 개발이라는 성공이 혼자서 뭐 어디까지 성공이 하는 게 성공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그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뭐 나이가 30대 중후반 되고 여자나 남자나 속으로는 좀 속이 애가 많이 타지 않을까. 결혼도 못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그 입지는 잡았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뭐 안정적이고 뭐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고 돈은 뭐 잘 번다. 그런데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 서른 뭐 일곱 여덟 뭐 마흔 뭐 이렇게 갔다. 여자고 남자고. 속으로는 얼마나 쫓기는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교제를 못하냐? 만날 데가 없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 TV마저 안 보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보전인데 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0년, 20년만 흘러가면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자녀 걱정. 그 지금 만약에 제 나이 때 뭐 40대 중반이가 결혼해서 애가 이제 한 뭐 중학교 빨리 결혼한 사람은 뭐 고등학생까지 됐다고 봐요. 그럼 얘네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서울 쪽으로 가겠죠? 그때 되면 이제 제 나이가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50대 중반, 60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전국적으로 다 소멸될 거 아닙니까? 상상하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뭐 교육 문제, 아파트가 서울에 얼마까니, 이게 지금 중요할까요, 과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뭐냐면은 그 성공한 사업가죠. 그 주병진 씨.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고 하시던데 상당한 사업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성공한 사업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성공에만 몰입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이 환경이 그냥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맨날 그냥 혼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코로나의 여부를 떠나서 그냥 계속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뭐 어떤 그런 학역을 갖고 있거나 뭐 특정 직업이 저도 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좀 늦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일부들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고 뭐 그런
것을 뭐 보게 겨운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생활하죠. 그냥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면 가족끼리 지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병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 자기와 비교할 대상을 잘 못 찾아서 그랬는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공에만 몰입하다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결국 결혼하는 데는 이미 혼기를 놓쳐도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60대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재력이 튼튼하신 분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좀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그분의 미래가 펼쳐질지.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그와 유사한 케이스로 갈 사람들이 지금 널리고 세고 널렸어요. 제가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남자는 그나마 60대가 되든 뭐 50대가 되든 솔직히 결혼하면 애 낳을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들은. 40대, 30대 중후반 넘어서 40대 되고 하면 일단 애는 못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초산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초산을 뭐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했으면 40대가 돼도 애를 출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본 사람이 30대 후반에 40대 결혼했다? 출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건 의학적인 거니까 부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이제 환경 문제와 인구 문제가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한 10년 딱 되면 핵폭탄처럼 터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게. 예?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이 통일만 된다고 보세요. 여기에만 이렇게 몰려있던 인구들이 여기 이렇게 그 기회가 많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 가끔 이제 그 평양 시가지 이런 것은 그 교육 자료로 가끔 나오잖아요. 영상 자료로. 북한도 지금 살기 힘들고, 한국도 지금 결혼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제 결혼만 제가 봤을 때 교류가 돼도 북한에 결혼 못하고 있는 여자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산업 같은 거 교류만 돼도 이게 좀 빨리 조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조금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 여자도 결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안 사놓으면. 힘들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리고 본인 나이가 벌써 30대 중후반 40대를 가까이 오면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나도 내가 회장님인데 예? 내가 회장님인데 내가 정우성 아니면 결혼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생각이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술을 자주 먹는 이유가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쌓이니까 뭐 컴퓨터 관련해서 공부 이런 것은 하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가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 스타일이 제가 일단 모든 것은 어떤 실무적인 면하고 학자적인 면하고 이제 좀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그 실무적인 면은 일일이 검증을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최소 제고법이라든가 어떤 그 나오는 기초 개념들에서 그걸 굳이 증명 안 해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어플리케이션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실무라든가 그런 데 적응을 못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게 나오면 되게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성격이 있어요, 제가.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실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최소 제고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고 그 관련 자료는 수학 유튜버 전공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이상현 매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은 여러분이 선형대수학 7강에서 보시면 그분 강의 자료를 보시면 최소 제고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볼 수 있었어요. 참조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부도 지금 뭐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언제까지 저는 공부 솔직히 하고 싶지 않거든요. 빨리 이제 결혼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저도.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그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저도 이게 뭐 고민이 지금 솔직히 보통이 아니라서 어떨 땐 잠이 안 오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30대 중반에서 40대 결혼 못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인구는 자꾸 소멸돼 가고, 결혼은 안 하고, 계속 언제까지 자기 개발을 할 거죠?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 한계가 있나요? 그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적이고 난 후에 해도 되거든요. 계속 뭐 결혼하고 저기 뭐 자기 개발이 어떻네 뭐 화려한 솔로 내가 봤을 때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정신 이상자야 정신 곱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쳐도 이제 막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10년만 지나가 보라는 거죠 난리가 날 텐데 응? 내가 봤을 때는 딱한 노릇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즘 공부하기도 싫고, 뭐, 공부하다가 이제 능률은 조금 올랐지만, 그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요즘은. 그리고 그 분야가 이미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고, 그 따라가 봤자 그 시스템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개인은. 어떤 그, 뭐, IT다 하면은 그 뭐, 애플이라든가 그런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전문 회사를 개인이 정말 천재,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아니라면 그 시스템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 개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실리콘밸리 가서 이제 뛰고 날고 하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건 그냥 그 추세를 따라가 보고 나도 이제 이쪽에 정말 문외한이 되면 안 되니까 뭐 공부해보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 저는 솔직히 이 강의를 왜 안 듣냐면은 저는 이제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저도 돈 안 되는데 돈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내가 그 어떤 뭐 인공지능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내가 그 산업 실무 분야에 들어가서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하면 저는 강의도 듣고 돈을 쓸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 절대 돈 안 씁니다. 제가 뭐 그런 거 한두 번 20대 30대 그 허송세월을 그런 쪽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 안 되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리고 레저도 저는 이제 레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돈을 안 써도 내가 이제 좀 레크리에이션이 되죠. 그 돈을 쓰는 행위가 이제 그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충전의 효과를 가져오니까 그건 조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내가 가령 뭐 오토바이라든가 산악 그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그 레포츠라 그러나요? 그런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산악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걸 좀 거기에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그 개솔린 차를 지금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럼 또 이제 또 개솔린차 끌고 여기 산천을 다 누비면은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차라리 등산하는 게 낫죠. 그냥 차는 그냥 가까운 데 대놓고 뭐 5시간이고 6시간이고 쭉 등산을 하면 그게 진짜 운동이니까 차를 타고 운동을 해봤자 그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멋있긴 하고 재밌긴 하고 한데 그것도 이제 조가 짜여져야 되고 혼자서는 위험하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혼자서 산악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3명 이상, 3명, 4명 이렇게 해야지 재밌고 그게 운동도 되고 또 그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도 어제도 이렇게 다녀본 게 어떻게 여행 코스를 조금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이쪽이 워낙 좋은 관광지들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다 산이고 뭐 강이고 이래가지고 바다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좀 만나자. 좀 유튜브나 이런 좀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맹목적으로 어디 다니면 사람 못 만나요. 그 처음 보는 사람 저기 말 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말 걸었다 내가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메일 주소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일 주소나 이런 거 남기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실 수도 있고 제가 그 메일을 남기는 분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가령 뭐 여기 뭐 대전이라든가 여기 뭐 이런 경기도 쪽 이런 쪽에 좋은 데가 있다. 뭐 맛있는 게 있더라. 그럼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럼 나 한번 이제 가겠어. 이렇게 해서 술을 안 마실 사람은
저는 초면에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술 자주 마시는 거 좋아하지만 술이란 게 먹다 보면은 조절이 안 되거든요. 저도 술 많이 마셔봐서 알지만 술이란 게 가장 단점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 한 몇 잔 먹을 땐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술을 먹으면 취하고 취하다 보면 이제 술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일어나고 또 안 좋은 경우에는 또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이니까. 흥분제로 쓰다가. 오늘 뭐 진탕 한번 술 먹어보자 그러면 집에서 먹어야겠죠. 안정한 공간에서. 밖에서는 위험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초면에 벌써 이제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신다, 그건 정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어디서 만나서 저기 그 뭐 맛집 같은 데 가서 딱 몇 시간 동안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이제 교류를 늘리고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나 각종 이제 그 철학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날 거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코로나를 만약에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에 뭐가 또 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대면의 그 환경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럼 결혼도 못해. 나이는 계속 들어가. 30대 초반이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중반이 40대가 되고 앞으로 10년만 되면 다 50 넘을 거 아니에요. 결혼도 못하고 자기 개발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이가 다 늙었는데 이미. 그 돈 번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개발 한 사람이나 자기 개발 안 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되면 다 똑같아져요. 거의 다가. 그나마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있는데 아무런 가족도 없고 연구도 없으면서 뭔 자기 개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여행 다닌다고 해도 뭔 재미가 있겠어요. 혼자서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걱정이 태산인데 이런 건 왜 TV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맨날 뭐 연예인들 나와서 나 혼자 산다? 저는 처음에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그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그런 그 애로사항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짝을 찾아주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너무 잘 산다. 나 혼자 너무 잘 산다.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예?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꼭, 첫눈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떤 인간적으로 호감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내 생활을 더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서로 조성하는 게 윈윈이 되는 사람, 이렇게 서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마냥 첫눈에 반해서 좋아서 뭐 섹시해서 그런 그 눈에 탁 반해갖고 난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실제로 결혼하는 짝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심각한 문제를 방송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맨날 허무맹랑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다고 참 표현하고 싶은 이거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진짜. 맨날 뭐 이상한 사람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아니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노래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예? 현실은 다 이렇게 그 참 이런 그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오느냐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인구 소멸지대 문제 1차적으로 이런 아주 긴박한 문제 당장에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요 가끔. 정말 그 좀 사상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환경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이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열변을 토하시죠 그분들이. TV에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미친놈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요즘 이 걱정 때문에 솔직히 제가 그 컴퓨터 공부하는 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IT 분야라든가 이게 지금 제가 정말 놀란 게 뭐였냐면은 어 앞으로 그 지식 노동이라고 하죠. 인간의 사고를 노동 수단으로 하는 직업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인공지능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인간이 사고에 의해서 하는 그 노동이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지식 기반 실업자도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모델이 나와야 돼요, 분명히.
지금 이거 준비 안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통일도 빨리 돼야 되고, 지금 이게 남북한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뭐 수다를 떨다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 뭐 이렇게 요즘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좀 이렇게 됐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